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47번째 단어는 바로 두창이라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이 두창이라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보통 불리죠. 그래서 표지에 원숭이를 이미지를 삽입했고 두창 자체는 이미지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혐오감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원숭이 사진으로 대체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창이란 표현은 제가 예전에 마마, 호환 마마 할 때 마마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뉴스에 나오면서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국제보건기구죠. 원숭이 두창 억제 가능, 과민 반응 말라 권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2022년 5월 25일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또 머리 기사 보시면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로 확산, 노, 혐오 부르는 왜곡 보도. 5월 24일 환결의 신문의 머리 기사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표현이 최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그래서 두창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설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의학에서 천연두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한방이라는 거는 우리 한의학이니까 우리 한국 할 때 대한민국 때 나라 이름 한자를 쓰겠죠? 이렇게 중국에서는 중의나 이 한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의학 할 때도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한을 좀 쓰고 있죠. 자, 유의어로는 두역, 역환, 천연두 등등이 있습니다. 두자와 창자에 보시면 다 병들어 기댈 역자가 보이고요. 그렇죠? 안에는 콩두가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창고를 나타내는 곶집 창자가 있습니다. 이건 발음을 나타냈다고 보아도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역, 역병이죠. 전염병을 말합니다. 역환, 그렇죠? 이것도 병을 뜻하고요. 천연두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는 익숙할 텐데 굳이 두창이라고 쓴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알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스 바이러스, 이거는 아마 이거일 겁니다. 폭스 바이러스과의 일종인 원숭이 마마, 바이러스에 의한 원숭이의 전염병, 마마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도 좀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는 천연두와 유사하나 심각하지는 않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심각하지는 않다. 천연두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에 WHO에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된 그런 역병, 바이러스로 지정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런 설명을 보고 있으니 조금 안심은 되긴 합니다. 일단 마마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마마는 중국어에서는 많이 씁니다. 마마해서 이게 엄마죠. 엄마를 마라고 부르는 데서 나왔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미 마자이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배정 한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표현입니다. 중국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중전마마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이 마마를 별성 마마 혹은 역신이라는 표현도 이 천연두와 관련이 있는데 전염병을 옮기는 신이겠죠. 그걸 마마라고 불러서 좀 어려운 손님으로 생각을 해서 빨리 잠깐 우리 집에 오래 머물지 말고 어려운 손님이니까 그렇죠? 마마쯤 되면 어려운 손님이죠. 중년 마마. 그러니까 빨리 들르더라도 잠깐 들고 빨리 지나가시라 라는 표현에서 그런 뜻에서 마마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마마는 어머니의 뜻입니다. 자, 어쨌든 천연두와 똑같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1936년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경성 읍내에서
그렇죠? 두창. 사망자 2명, 예, 연발로 이렇게 되네요. 긴급 방역을 실시. 지금과 비교해도 크게 네,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창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연두를 말하겠죠. 1940년 조선일보를 보시면 맹위의 두창, 구도의 만연. 예전엔 8도가 아니라 9도라고 불렸을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둘 다 일제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해서는 네, 좀 고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일 현재 발생 누계 650, 꽤나 많았었네요. 그렇죠? 이때 가장 무서운 역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랬겠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1940년 4월의 조선일보입니다. 그렇죠? 도항자에게 두창, 부산 수상서에서 각도의 경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두창이란 표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창. 그럼 두창이라는 것은 과연 한 글자 한 글자 어떤 뜻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자는 역질 두자입니다. 역질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이 역자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질은 당연히 병질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염병을 나타내는 두다 돼 있고 병들어 기댈 역에 그렇죠? 여기에 콩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콩두자는 음을 나타내는 발음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거는 의미 요소겠죠. 병들어 기댈 역.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시더라도 이 수포가 포진이 생기면 수포가 생기면 그게 작은 콩 모양으로 생겼다. 콩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콩두자를 이쪽에 넣은 것이죠. 그래서 천연두 할 때도 두자에 이게 들어가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것을 천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꽃, 꽃 모양이와 비슷할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역질 두자는 1급에 배정이 되어 있고 중국어 발음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콩 두자랑 발음이 우리랑도 똑같고 중국도 같습니다. 성조까지 보시면 두묘가 있네요. 그렇죠? 종묘라고 하면 보통 백신을 주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싹 묘자죠. 두창에 걸린 소에서 뽑아낸 유백색의 우장이죠. 고름이죠. 소의 고름이죠. 한때 천연두의 백신 원료로 썼다. 그렇죠? 두묘이고요. 두흔이라고 하면 천연두를 앓고 난 뒤 딱지가 떨어진 자리에 생긴 얼근 자국. 좀 곰보처럼, 곰보라는 말 요즘 안 쓰죠. 좀 울퉁불퉁한, 특히 좀 패인 자국을 두흔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마맛 자국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역. 한이 천연두를 한 방에서 이루는 말, 두창. 역신이란 말 있죠. 아까 역신 마마도 있었는데 천연두 모두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두. 이 표현은 제가 그래도 좀 친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부에 붉고 둥근 발진이 났다가 얼마 뒤에 그렇죠? 작은 물집으로 변하는 바이러스 전염병. 소두. 이렇게 얘기하네요. 소두. 수포창. 수화. 물수자에 꽃화자를 쓰는 것. 중국에서는 천화라고 부르는데 수두라고 얘기하네요. 수두 역시 그쵸? 이 역질 마마 천연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치료하지 못하면 얼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굴곡이 치면서 울퉁불퉁 특히 파이는 자국이 남게 되죠. 우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 그렇죠? 예전에 소에서 그 제너가 뽑았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소의 고름에서 뽑았다고 하죠. 실제로는 소의 젖을 짜는 그런 사람들, 특히 소녀들의 그 고름을 뽑아서 주입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종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인체의 피부에 접종하는 일, 접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종자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방접종이라고 하죠. C종자를 씁니다. 1796년 예전이네요. 제너가 우두 바이러스를 위한 인공 면역법을 발견해서
이후에 널리 보급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부스럼 창자입니다. 역시 병들어 기댈 력자를 쓰고요. 병질엄이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곧집, 그러니까 창고를 나타내는 창자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질 두자와 마찬가지로 발음 요소이면서도 동시에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풀이를 죄송합니다. 이게 창고라는 뜻이니까 수포 안쪽에 피나 고름이 창고에 들어있듯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발음도 창이라고 하지만 뜻도 넣어서 이 부스럼 창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어 간체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원래 고집 창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발음도 촤 해서 거의 발음이 똑같은 거 알 수 있습니다. 중국어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부스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두드러기도 생각하시겠지만 보통은 피부에 나는 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불종자로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운 기자 이렇게 씁니다. 종기. 부스럼 창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부에 나는 질병은 통틀어 이르는 말. 심하면 고름이 생기고 짓무른다. 종기 같은 거를 얘기하죠. 욕창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욕자가 상당히 어려운 글자인데 특급입니다. 준특급에 해당되고요. 네, 이것은 요라는 뜻입니다. 요. 그 이불 말고 우리 바닥에 깔고 자는 요 있죠? 예, 욕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오랜 시간을 누워서 지내는 환자의 엉덩이나 등이 개개어서 좀 오래돼서 짓물려서 생기는 부스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욕자에서 욕창이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그래서 안 되죠. 환자가 특히. 좌창, 털구멍 부위가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발진, 특히 사춘기의 남녀의 얼굴, 가슴 따위에 나타나는 것을 여드름이라고 한다. 그 좌창이라고 얘기하네요. 사춘기는 참고로 생각 사자에 봄춘자죠. 봄춘자가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동물의 발정기? 봄을 뜻하는 거지만 좀 그런 성적인 것을 짝짓기를 생각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런 짝짓기나 아니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거 생각하는 것이 시기가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자, 어쨌든 사춘기 때 여드름, 발진이 많이 생기죠. 그거를 사실은 재미있는 말로 중국어로는 청춘두라고 얘기하는데 칭춘, 청춘만 가질 수 있는 좀 이건 무섭네요. 역병, 역질, 청춘두에서 칭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쓰지 않고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와 창이 서로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좀 혼용되는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금창이라는 표현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무협 소설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뜻은 뭐냐면요. 칼, 창, 화살 따위로 생긴 상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금창약을 창상에 뭐라 그럴까요? 칼이나 창으로 찔린 상처, 베인 상처에 뭐 바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 드라마 등에요. 그래서 금창, 칼창, 화살 따위로 생긴 상처. 상처라는 말에도 쓰이게 되는군요. 상당히 좀 애매한 표현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창이라는 표현을 중국과 일본에서는 쓰고 있는지 봤더니 쓰고는 있었습니다. 또추앙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일본에서 도소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문어체적인 표현입니다. 있긴 있지만 자주 쓰이지 않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창이라는 표현이 이번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원숭이 두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해설본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허우도 이게 원숭이입니다. 중국에서는 원이나 뭐 성자 잘 쓰지 않고 뭐 싱싱도 있지만 그건 오랑우탄이고요. 허우도라고 하면 이건 원숭이, 두창 우리말로 거의 비슷하네요.
일본을 보니까 창이 아니고 두만 말했습니다. 사루토 이렇게 해서 사루가 원숭이거든요. 원숭이, 역질, 네, 그런 종기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 두창, 제일 기네요. 중국어는 허우도, 그다음에 일본어는 사루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뜻인데 어차피 원숭이 두창이라는 표현도 monkey pox에서 나왔겠죠. pox. 이거는 POCK,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얼굴에 움푹 패이는 그런 마크, 그런 흉터를 팍이라고 하는데 그걸 S 붙이면 여러 가지가 있는 복수가 되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발음은 똑같겠죠. pox.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옥스포드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천연두는 smallpox라고 얘기하고요. 두창, 천연두는 smallpox.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은 monkeypox라고 얘기합니다. 폭스라고 했을 때 아까 FOX, 여우가 아닌 것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smallpox는 천연두, monkeypox는 원숭이 두창, 폭스가 다 들어가네요. 매독에도 쓰이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 두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것들만 그냥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창 한번 다시 써볼까요? 병질 역자에 콩두자 쓰시고 창자는 역시 병들어 기댈 역자에 곧집 창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어 두창은 천연두를 말하는 그런 물집을 수포가 있는 그런 부스럼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의 한자어 147번 두창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